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초등학생 그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또 수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부모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데 수사 관계자들조차 굉장히 엽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뭐 물론 아직 살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신을 갖다가 그것도 일부를 또 다른 데로 버린 상태에서 시신의 일부를 냉동고에 놓는다는 것은 저도 경찰 20년 해봤는데 이런 사건 제가 처음입니다. 2006년도에 프랑스 그 설해마을에서 프랑스인 부부가 영아를 살해한 다음에 냉동실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경찰 생활 20년 해봤는데 이런 처음입니다. 경찰 20년 경력에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초등학생의 사망 사건, 참 사망 경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의문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서영 앵커 전해주시죠. 현재 부모의 진술을 통해 A군이 숨진 과정을 추론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밝혀야 할 의문점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A군의 부모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아이가 사고로 다쳤고 사망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A군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에서도 A군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멍이 든 것 같은 변색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치하고 시신을 훼손한 만큼 학대나 살인 등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도 의문점입니다. A군의 시신은 지난 15일 심하게 훼손돼 검은색 운동용 가방 2개 나뉘어 담긴 채 A군 아버지의 중학교 친구 집에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삿짐 뭔가 끝났고 이사문 들어가지고 지금 며칠 전 맞춰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자신의 집에 냉동 상태로 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 남의 손에 맡긴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경미한 전과는 있지만 정신병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키우면서 아들에게만 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입니다. 학교 갈 때도 보고 저녁 때 이제 마트 같은 데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셋이서 같이 내리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딸 하나 있는? 네, 딸 하나 있는 일반적인 가정. 2003년부터 동거해 오던 A군의 부모는 2005년 숨진 A군을 낳자 혼인신고를 했고 2년 뒤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엔 아빠, 엄마, 딸로 구성된 3인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는 경찰이 A군이 죽은 걸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숨진 A군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진술 내용과 정황만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의문점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초등학생 사망인가 아니면 살해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버지의 진술이 2012년도 10월 달에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지난 후에 사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변사체가 발견된 그 날짜가 지금 경찰이 인지한 날짜가 금년 1월 15일경 아닙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과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사망한 시간,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이죠. 추정 시간과 살해 방법, 살해됐는지 사망 원인에 대해서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원의 법의학자 물어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 왜 시신을 이렇게 훼손을 해서 일부는 또 버렸다고 하고 일부는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뭔가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상당히 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좀 말썽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연필로 뭐 찌르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모 오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 오고 그냥 뭐 대안학교 보내겠다. 예.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말썽만 피우니까 아마 본인도 인정했지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과정에 아이가 갑자기 사망에 됐고 그러니까 덜커덕 겁이 난 거죠. 겁이 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체를 어딘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를 그 집에다 놓을 수는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뭐 그 신체의 일부분을 넣고 나머지는 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예.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집에는 아버지도 살고 있고 또 친어머니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냉동고에 아들의 시신이 있었다면 계속 이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딸도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4살인가 5살 딸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이 아버지가 좀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엄마와 이 딸을 입막음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딸에게 이 오빠의 죽음을 갖다가 예. 사망을 갖다가 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진술대로라면은 이 딴 데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사이에 사체의 일부를 버리고 또 냉동실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모가 전부 다 구속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압박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이 예. 이 딸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실마리를 갖고 있었을까요?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고 예. 또 부모로부터 어딘가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딸을 저는 지금 보호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정신과 의사라든가 보면서 좀 잘 보호를 하면서 이 딸로부터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예. 진술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동생인 이 딸 지금 그렇습니다. 9살인 예, 것으로 예. 알려져 있죠.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본인이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나이가 한 5살로 알고 있습니다. 5살이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빠의 사이가 예. 오빠가 그 당시에 7살, 5살이면 2살 차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딸이 결국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해주지 않을까. 예. 근데 이 딸도 지금 상당히 부모가 전부 다 구속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아버지의 전력을 보니까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팔아왔었고, 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여러 부분 이런 전력들이 양육에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양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대신 이 엄마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아들이 태어나자 이 뭐 카페에다가 이 아빠의 이름 경원 뭐 카페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양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 아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사망의 원인을 이 아빠가 제공했다. 예.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이 엄마도 상당히 갈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자칫하면 은폐될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이제 인천 A양 사건이 없었으면 예. 이 아이의 사건도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예. 이렇게 A군이 무단 결석하는 동안 학교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법령 개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학생이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물론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안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한번 방문해서 학생 되도록 오라고 하라고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경찰도 물론 업무량이 많지만은 경찰도 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학생이 장기간 동안 안 나온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범죄 의심을 간다. 예. 그 생각을 해가지고 교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신고를 하면은 경찰도 나가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모의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집에 가가지고 압수수색도 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장기 아동 수사는 그냥 단지 이번에도 27일까지 다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전수조사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초등학교만 문제가 있습니까? 중학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혼자만 가지 말고 경찰, 교사, 자치단체 또는 보건소 예. 이런 데 같이 합동으로 가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과연 범죄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22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학교, 지자체, 보건소, 경찰까지 모두 좀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